충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금속공학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물리학, 금속에서도 물리학 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자 물리학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많은 정신 안녕, 새로운 문명과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신과학 쪽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뵙게 돼서 마이크 마이크 볼까요? 좀 뒤에 마이크를 켰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큼 네, 한 시간 줄지 모르겠는데 한 시간. 한 시간에 네. 한 시간이면 뭐 날라가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불 좀 앞 좀 꺼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가 요 앞에 제일 중요한 거. 그 뒤에는 켜도 되고 여기 아니 앞에를 꺼죠. 앞을 끄고 뒤는 켜고 그 정도 됐겠네. 뒤도 또 하나 켜고. 그렇게 놔두니까 됐어요. 지금 이겹질로 돼 있어요. 딱 좋네요. 그 정도가 좋네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양자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모두가 양자 역학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기술 문명의 약 60%, 70%는 양자 과학을 응용한 기기들입니다. 우리 텔레비전 이제는 양자 물리학에서부터 양자 과학, 양자 생물학, 양자 심리학, 이제 모두가 양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을 헛것에서부터 진실이 뭔가를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양자 세계관, 양자 세계관, 양자 가치, 양자 자신에 대한 양자 자기, 여러 가지. 하여튼 양자 모두가 양자입니다. 그냥 그러면 양자는 도대체 뭐냐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 그것이 삶의 가장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아직 명예연구원으로 사무실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우리 지구 태양이 뜨는 것을 인공위성이 그때 뜨는 순간을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입니다. 21세기는 20세기하고 달리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21세기 신문화라 이 모임 이름이 21세기 신문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21세기 신문화가 본질적으로 뭔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구입니다. 우리 지구를 이렇게 통 속에 떠 있습니다. 웅장하게 떠 있죠. 앞으로 우주선이 처음으로 이 지구를 보게 됐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고는. 이것도 저쪽에 달이 있고요. 저쪽에 있는데 다리가 달도 앞에 모습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 달도 벌써 거의 50년 전에 달에 인간들이 착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달의 뒷모습은 또 전혀 다릅니다. 우리 다른 뒷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앞모습만 보면 한 달에 한 바퀴 도니까 볼 때마다 똑같은 것만 보여주죠. 여기는 산악지대라고 해서 이풍이 크레이트 달에서 지구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름달이 한 30개 이상 너무 아름답게 뜨죠. 컬러풀하게 아름다운 지구별에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지구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어떻게 바뀔지. 네, 좀 크게 해요. 예, 죄송합니다. 무선 마이크가 저기 있던데. 무선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볼륨을 좀 키. 됐어요. 와우. 우리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서 이 주위가 어떻게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우주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때지 않습니까? 맨날 땅만 보고 별 볼 일 없이 살면은 별 볼 일 없는 거 보고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게 인간들의 숙명입니다. 정말 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님들이 말은 참 잘 됐어요. 별 볼 일이 없다는 건 정말 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별을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재미없는다는 뜻을 느낍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은하의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 무수한 별들을 보시죠. 너무 별들이 많아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이 색깔도 말이죠.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아주 천연색이죠. 별들이 우리 은하의 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들이 약 2,000억 개가 있어요. 2,000억 개요. 거기에 또 행성들이 또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우리 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50광년 떨어진 지름이 약 4,000km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렇게. 이제 좀 이 성능이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흐리네요. 내가 하는 걸로 했으면 안 돼. 좋아요. 이 가지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쓰면 1, 2차로 나누죠.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런 별들도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일생을 마치고 죽습니다. 근데 인간하고는 다르죠. 인간 약 한 150억 년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 놓은 건데요. 지금 별들이 막 생겨나는 곳입니다. 별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별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길이가 약 1광년. 우리가 속도를 잴 때요. 지금 제일 빠른 게 빛이거든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지구를 7바퀴 가는 겁니다. 1초에. 그런데 이 별과 별 사이 또는 이 우주에서는 이 거리를 킬로미터로 표현하기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뭐 이렇게 따서 1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 그래서 이런 길이가 1광년에 해당합니다. 1광년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다른 약 1.3초면은 갑니다. 빛으로 가면 그래서 레이저로 탁 쏘면 1.3초로 밝히면 가요. 그 정도 다른 빛이 1년을 가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이 우주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별들이 또 죽습니다. 사람같이 계속 지금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거는 별들이 이제는 일생을 마치고 장렬하게 죽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똑같은 건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있다. 이건 지금 딱 폭발을 하고요. 마지막 폭발을 하고 이렇게 녹색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붉은색 여기 이제 폭발을 하고 여기 중성자별이라는 가운데 딱 이렇게 되고요. 사람 눈 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폭발하고 여기도 가운데는 백색 외선이 딱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만 남는데요. 이제 2002년에도 촬영된 별들이 폭발할 때 초신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은하계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아주 장렬하죠.
우리 태양에 약 60만 배 정도 밝아져서 아주 우주의 장관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별도 아무나 뭐 이렇게 저렇게 장렬히 준다면 어느 그 레벨 이상이 되는 별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초신성 2006년에 그 초신성이 폭발하는 거를 이제 찍은 겁니다. 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은하는 어떤 은하냐? 우리가 도대체 우리 은하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은하 속에 있으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겠죠.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은하를 제대로 보게 된 게 2008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이제 과학기술을 발달해서 각종 인공위성, 측정 위성들이 이 지구 궤도로 올려서 그래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거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4개인 줄 알았더니 이 팔이 2개의 팔이 있고 우리는 낙대 은하라고 합니다. 이거 동그란 게 아니라 낙대기처럼 이 중에서 약 700광년 27,700광년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27,700년입니다. 근데 이 직경이 10만 광년입니다. 빛이 10만 년을 가야지 이 우리 은하의 직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큰 은하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은하. 근데 옆에서 보면 이 디스크 같습니다. 디스크 이렇게 가운데는 볼록하고 양쪽은 약간 디스크 같습니다. 동그란 게 아니라 그래서 평균 3,000광년에 이렇게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빛을 가지면 하로우라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10만 광년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13만 광년 돼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부채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래서부터 에너지가 올라와서 뒤를 이렇게 보는 아주 우리가 아직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가려면 13만 광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태양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중심에서 5분의 3 정도, 이게 5라고 치면 약 3 정도 간 조그마한 또 구석 쪽에 있습니다. 오리온 8이라고 하는 곳에 구석에 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이 많은 별 중에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지구 은하 가까운 곳에 이렇게 대형 은하로 치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계보다 약 2배 정도 큽니다. 2배 정도 큰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약 250만 광년입니다. 바로 이 은하가 250만 년을 가야지 우리 은하를 만납니다. 얼마나 큰 건지 상상을 초월하죠.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태양계의 각 행성도 보죠. 우리는 요즘 최근은 아이선이라는 해성 때문에 지금 한때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이 해성이 우리 지구한테 어떤 위해를 끼칠 것인가 하는데 지난 11월 말에 태양을 불면서 일단 아이선 해성이 부스러졌습니다. 근데 부스러지지 않고 맞다면 우리 이번 12월 16일경에 지구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게 태양을 불면서 이게 부스러져가지고 하여튼 유성우가 이번 이 12월 16일에서 28일 사이에 아주 집회 장관을 펼치는데 사람들 중에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태양계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여기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크기로 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는 요만해요. 지구는 요만하고요. 목성이 이렇게 크고요. 목성이 크고 엄청 크죠. 이런 거는 기체 행성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태양은 우리가 이제 약 150억 년을 살 겁니다. 아까 같이 그 장렬한 그 최후를 마치는 데는 약 140에서 150억 년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약 45억 년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는 없죠. 아주 수십억 년이 수명이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구형 행성이라고 우리 같이 암석이 있고 뭐 이제 이런 대기권도 있고 뭐 이런 그 행성들입니다. 여기가 수성은 요만하고 여기는 뭐 대기권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금성입니다. 금성은 원래 지구보다 약간 작고요. 지구하고 같고 화성은 우리보다 한 반절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행성들 크기를 한번 본다 그러면은 아까 같이 크게 있는데 우리 지구가 요만하죠. 목성하고 비교한다면 태양하고 비교하면요. 태양하고 목성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아주 뭐 몸이 형편없죠. 아주 뭐 태양에 비하면 뭐 미미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 지구하고 쌍둥이 별이라고 다른 외계에서는 우리 지구 별하고 쌍둥이 별이라고 하는 게 시리우스입니다. 왜?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우리 쪽 있는 걸 보면 시리우스하고 무지 가깝거든요. 근데 시리우스 별이 우리 태양이 약 140만 광년이거든요. 직경이. 근데 시리우스는 약 250만 광년. 이제 250만 킬로요. 240만 킬로죠. 이렇게 되고. 그런데 우리 또 은하계 뭐 알데바란이라는 그 별은요. 이 시리우스가 요만해요. 비교하면 직경이 약 6천만 킬로미터. 이제 그러면 이 또 알데바란은 얼마나 되나 한번 볼까요? 알데바란이 요거라 그러면은요. 베텔게우스는 이만하고 안타레스는 이만해요. 이게 우리 지구하고 태양 차이보다도 더 커요. 그러면 안타레스 또 제일 큰 거하고 또 비교하면요.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건 은하계 안타레스가 요만하고 VV 세파이라는 것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태양은 여기에 보면 좁쌀알도 안 되는 거예요. 좁쌀알도 먼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이런 정도로 또 별들이 그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25km 직경이 우리는 아까 태양이 140만 km 이거 뭐 필요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차이겠죠. 자, 그런데 VV 세파이가 25km인데 VY 캐니스라는 것이 또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약 35km.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보여주냐면 이 무한의 우주를 한번 오늘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아닙니다. 은하 클러스터 아베 2218년인데 이거를 우리 은하를 딱 찍으면요. 이건 다 별들 같이 보이는데 별이 아니라 전부 은하들입니다. 은하들. 우리 태양계가 약 10만 광년짜리죠. 이게 대부분 평균 한 10만 광년 되는 이 은하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은 은하들의 모양을 처음부터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뭐 마크 은하, 원형 은하, 스파이럴 은하, 뭐 별별 은하들이 다 있고 그 모양별로 이 은하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한 거는 은하만 1450억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태양이 약 2천억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산이 되십니까? 생각을 못 하겠죠. 자, 그런데 메시어 87이라는 은하가 또 발견이 되는데 우리 은하가 이만큼이면요 10만 광년이죠. 이거는 50만 광년짜리입니다.
그런데 또 IC 10101이라는 그 말이죠.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짜리가 요만한데요. 이건 600만 광년입니다. 직경이. 이제는 이 무한의 약 여기는 뭐 100조 개의 별이 들어있는 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 발표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도대체 우리 별 태양 주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다 알았어요. 우리 솔라 시스템, 우리 이제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 주위에 그 이제 별들이 어떻게 지금 크다는데 아까 뭐 만든 큰 알데바란이라든지 아크루스는 목동별이라든지 뭐 베가든지 이렇게 주위에 입체로 보면은 우리 주위에 이런 다 엄청난 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런 지도도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하들은 막 걸쳐는 은하들이 몰려 있습니다. 로컬로 북부 은하라고 해요. 북부 은하. 우리 은하가 있는 곳에 우리 은하고 안드로메다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조그마한 은하들이 또 주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은하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북부 은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 슈퍼 클러스터가 있어요. 이 은하들이 또 은하단들이 모여서 초은하단이 모여 있어요. 초은하단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 은하들만 또 이게 뭐 수없이 몰려 있는 것이 슈퍼클. 약 2,000개의 은하들이 모여 있습니다. 2,000개의 은하들이. 그러니까 한 50여 개 모여 있는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이 또 수백 개가 몰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분포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몰려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무한의 우주를 지금 봤어요. 네. 이런 우주를 보면 우리가 슈퍼 클러스터라고 요번에 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곳에 극일부입니다. 극일부. 이 무한의 우주에서 극일부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알고 보니까 이런 은하가 수없이 또 무한대로 있어요. 이거 멀티버스라고.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라고. 그러니까 우리 우주죠. 아까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우주가 또 수없이 있어요. 이거 멀티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에 이런 멀티버스가 또 수없이 있어요. 멀티버스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멀티버스가 또 무한으로 있는 것이. 그럼 또 여기서 끝나냐? 제노버스. 이런 또 멀티버스가 수없이 또 있어요. 그럼 제노버스 또 와가요? 하이퍼버스. 또 제노버스가 수없이 있는 게 또 이걸 하이퍼버스라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가 뭐 옴니버스. 이제 도대체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중우주론이라고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정말 뭘 안다고 참 우리 인간상들 보면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죠. 겸허해지고 겸손해져야 되고 이 우주를 보는 겁니다. 이 경영. 자, 원자. 그럼 우리가 작게 밑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자를요, 우리 원자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겠지만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주위에 전자가 돌립니다. 사실은 확률적으로도 구름처럼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가운데 알갱이가 있고 주위에 또 작은 전자라는 알갱이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죠. 더군다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일본 눈치 보면서 거짓말하기 바쁘고 뭐하는데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현 근처에 어린이들 1,000명을 조사했더니 정상인애가 50명밖에 없어요. 950명을 다
온몸이 그렇고요. 이건 뭐 지금 암 발생률이 10배로 올라갔고요. 5년 후면 이제 본격적으로 됩니다. 우리 뭐 지금 뭐 같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핵이 우리 이 원자핵을 10cm로 크기로 만들어 봅시다. 원자 핵이요. 10cm 사과 정도 크기로 확대를 해보면은 우리 전자는 이거는 그 코알만한 게요. 좁쌀만한 게 10km 밖에서 봅니다. 10km 밖에서. 이 다 허공이에요. 다 허공 10km 밖에서 보고 있어요. 여기서 10km면 어떨까요? 여기 사과 원자핵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우리가 수소 원자를 칩시다.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를 있는 수소 원자이고 여기 사과만한 수소 원자핵이 있으면 10km 전방에 얇은 게 이게 돌고 있는 게 원자의 식상입니다. 그래서 부피로하면 천조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뭐 이거 도대체 이 텅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이에요. 자, 색즉시 공이겠죠. 부처님은 뭔가를 아셨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원자와 원자 사이를 이렇게 거리로 띄면은 말이죠. 이 우리 태양계에 별과 별 사이 거리만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다 허공이에요. 이게 또 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구 원자핵을 만약에 지구의 크기로 한다 그러면 지구와 태양 간 거리 7배가 됩니다. 만약에 원자핵을 지구 크기만큼 크게 만들면은 이웃 그러니까 원자가 같이 있을 때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면 최소한 7배. 이제 태양하고 지구와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7배, 약 10m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위로 가볼 때 이 무한을 여러분이 보셨죠. 이 무한의 우주에서. 자, 그럼 한번 자 봅시다. 이제 사과. 자, 맛있는 사과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포도당이 이게 맛있는 포도당의 그 원자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포도당에서 우리가 여기에 그 카본이나 이런 원소를 보면은 말하자면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핵을 또 합쳐 들어가면은요 여기는 이제 일렉트론이 전자가 돌고 이 핵에 들어가면 프로톤 또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라는 게 있고 여기 가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쿼크라는 거예요. 쿼크 또 이걸 파고 들어가니까요. 초끝 기도 아무것도 없는 끈 상태 마이너스 33cm 이거는 11차원의 막이라고 해요. 이제 우주는 11차원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4차원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우주는 11차원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부피가 없는 이 끈 형태의 진동만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끈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는 뭐 점같이 생긴 입자가 아니라 뭐 끊임없이 이렇게 진동하는 매우 가느다란 10차원 고리형 끈이에요. 고리형 끈이 끝에 진동하면서 물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뭐 우리가 물질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이제 힉스라는 이제 것이 발견돼서 이것들이 어떻게 물질화되느냐, 물질 입자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쿼크가 있고 lep톤이 있고 이런 힘이 있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느껴주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힉스 입자라는 것을 이제 올해 이제 그것을 입증하게 돼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발굴한 영국의 학자가 1960년대 예상을 해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래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것들이 힉스와 함께 움직이면서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자 아까 이 무한의 우주로 가니까 이 밑도 끝도 아무리 가도 도대체 저 우리 은하가 직경이 10만 광년인데 이 우리 그러니까 은하계 우리 우주에서 지금까지 관측된 걸로만 보니까 제일 큰 게 직경이 600만 광년짜리 은하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뭐 다 해봐야 그 우주를 포함하는 우주들이 또 무한히 있고 또 그 우주를 포함하는 무한히 있고 그래서 한번 여행을 한번 실감나게 한번 해봅시다. 극미와 극대 세계를 한번. 자 여기 한 남자가 낮잠을 자고 있어요. 이 원래 그림은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요. 사이언스지가 있고 여자친구랑 둘이 피크닉을 왔어요. 그래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손을 한번 10배를 확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그랬더니 손등이에요. 자, 이제 10배를 확대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조금 이상해졌죠? 또 한번 확대해 들어가봤더니 전혀 10배씩 지금 확대해서 들어갑니다. 또 10배 했더니 이제 전혀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르고 또 10배를 확대하니까 이제 하얀 림프가 또 10배를 확대하니까 세포수 회계 이제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가 느끼고 근데 또 10배를 했더니 이제 DNA를 볼 수가 있어요. 또 10배를 하니까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볼 수가 있고 또 10배를 확대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분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확대를 하니까 이제 원자 단위로 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전자 분열이 또 확대를 하니까 이제 이거 다 허공이에요. 또 확대로 들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탄소 원자의 핵으로 들어갔어요. 또 확대하니까 이거 좀 높아져. 10배씩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끈밖에 안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부피도 없는 끈이 진동하는 이 고리형 진동.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는 줄 알고 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색 즉시 공인. 부처님은 이미 그걸 훔쳐가지고 알았죠. 자, 이게 그거 더 확대하니까 단지 부피가 없는 고리형의 요동만 있을 뿐이에요. 뭐가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없더라. 입증을 하려면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내가 이게 뭘까 하고 이거를 봐보면 결국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게 나와요. 근데 분명히 이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입증할 필요가 없는 존재에는 이걸 뭘까 하고 의심하는 나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존재해요. 갑자기 존재는 비존재가 되고 비존재는 존재가 돼요. 이거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는 한번 극대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이 사람이 있는 지금 아까 10분 전에 들어갔는데 이제 10배를 멀리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제 진짜 그림이 나타나요. 여자친구는 잡지를 보고 있고 얘는 지금 낮잠을 피크닉을 왔죠. 또 10배를 보니까 이게 여기에 요트장이 있고 이 미시간 호수예요. 또 10배를 하니까 이제 시카고 옆에 미시간 호수 지금 여기 있죠. 또 10배로 확대해서 가요. 시카고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또 10배로 확대하면 이제 미시간 호수 끝까지 보이고 또 10배로 확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점점 가니까 10배씩 계속 가니까 이제 지구도 멀리 보게 되고 지구도 보면 이제 단계도도 보이게 되고 우리 또 10배로 가니까 태양도 궤도 또 보니까 점점 우리 지구가 있고 여기 화성궤도가 이렇게 이제 화성궤도가 보이고 앞에 금성궤도가 보이는 거예요. 또 가니까 이제 점점 우리 태양계를 다 보죠. 10배씩만 가면은 이제 나중에 다 들어와요. 우리 태양계가 이만하게 보여요. 태양도 이제 아주 작게 보이죠. 또 10배 더 멀리 가서 보는 거죠. 대략 1광년 정도 떨어졌을 때. 그래서 10광년, 이제 100광년, 이제 1000광년, 이제 10,000광년, 이제 10만 광년이니까 우리 은하가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태양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광년 가니까 이제 우리 은하도 저렇게 조그매졌죠. 1000만 광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하도 깨알처럼 있고요. 1억 광년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10억 광년? 점점 가니까
도대체 이 봐도 말이죠. 다 공간이에요. 이 무한의 공간을, 이 무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보냐면, 이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내가 지지도 걷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이 무한의 우주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이 다시 보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게 브레인 셀입니다. 이 뇌를 들어갔더니요, 뇌의 이 브레인 셀들이 구성이, 그러니까 뇌 세포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우리 우주에 별들이 막 흩어진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주 놀랍죠? 그래서 거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별들이 분포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 뇌세포 그 뉴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극학 우리 인간 뇌에 들어가니까 비슷하다라는 걸 알았죠. 1960 몇 년대 영국이 한 친구에서 별들을 전부 다 구조를 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표 내용을 지금부터 고전 물리학이란 뭔가, 현대 물리학이란 뭔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홀로그램, 아까 뭐 하는 게 양자적 세계, 양자적 사고와 영적 삶이라는 뭔가. 이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거죠. 치유 영성적 삶에 대해서. 근데 그 과학의 정의는, 우리 과학은 일본 사람들이 사이언스를 번역을 했는데 나눌과를 적었죠. 사실 왜 이런 나눌과를 적었냐면은 서양 이 사이언스라는 이름이 나누어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할 때 합리라는 개념은 뉴턴 과학에 입각한 그 합리적인 것이에요. 뉴턴 물리학의 객관성과 제한성. 객관성이 있느냐, 제한성이 있느냐, 인과론을 가지고 결정론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상호 동떨어진 세계와는 상호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과학은 자연현상이 아닌 것이 없음에도 설명 불가능한 거는 이렇게 제껴요. 설명 가능한 것만 모아가지고 하는 게 과학이에요. 답이 있는 그러면 설명 안 되는 건 한때는 다 미신이라고 했고, 우리 동양사상 같으면 우리가 서양 문명이 그러는 자꾸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잖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과학은 진리가 아니고 현상을 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진리라고 알고 있는 아주 큰 그 잘못을 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현재까지 과학기술과 지금까지 축적된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가능한 것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면. 자, 우리가 지금 허블만한 경우로 본다 그러면은 이 현재까지 10의 28cm, 공이 28개가 붙어 있는 센티미터까지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 바깥에는 무한의 우주죠. 네? 이거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요거는요. 그러니까 관측할 수 있다는 게 인지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설명한 거는요. 위하는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자에는 이 외부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 맹신에 빠져서도 안 돼요. 과학이라는 또 이 어떤 과학이라는 종교가 엄청난 또 횃불을 한편을 부리고 있고 지금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한계예요. 자, 왜 우리는 양자 물리학을 알아야 되는가? 이제 아까 모든 게 지금 양자 도대체 양자가 뭐냐? 양자 물리학이 뭐냐 하는 거를 알아야만이 내 삶이 어떻게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창조되고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맞네. 이게 좀 너무 흐려서 좀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 좀 흐려서. 지금까지요. 보존 물리학, 생명이 관련되는 생물학적 자연 있죠. 유기적 자연은 배제를 했어요. 정신이나 뭐 생명이 그런 거는. 무기적 자연의 논리성을 자연현상의 합법 측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요. 우리 물리학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양적으로 파악하고요. 자연 법칙을 엄밀한 수학적 형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자연의 논리성을 현상의 인과적인 추이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학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시공간과 물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 물리학을 통해서, 특히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는 전부가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딱하고 어려운 수학적인 이해가 아니라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의미하는 보다 깊은 뜻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양자 물리학의 핵심을 아무리 이야기해본다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도 몇십 년 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이해하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이런 거로구나 이해했던 거를 이렇게 한 시간 내에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이제는 생물학적 자유로 포함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의 근본이 현대 물리학으로 바뀌고 있어요. 보존 물리학은요, 우선은 이 종교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다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양자 물리학은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철학적 물음을 이제 답할 때, 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종교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각자 체험한 대로 사는 방식대로 뭐 민족에 따라 지역에 따라 뭐 계층에 따라 남녀에 따라 다른 세계관과 자기에 대한 이 인식 이거는 우리가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근본적 기준은 우리가 나는 누군가는 내가 이 존재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이 뭔가, 공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에 대해서, 아까 물질은 우리가 하고 들어가서 봤죠. 이게 결국은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 공이더라. 그 다음에 근원적인 이해가 선행돼야지 진짜 자기를 알아요. 뭐 불교 신자가 생각하는 나하고 기독교 신자가 생각하는 나하고 이슬람교 신자가 생각하는 나 다 달라요. 이게 어떤 기준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양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적 자아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영적인 거 본질적인 것이죠. 영적 자아.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존적 삶에 우리 지구서부터 알아야 돼요.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지금 돼가고 태양이 어떻게 되고 이 우주에 돌아가는 이치도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오만이고 어리석고 못난 생각입니다. 이제 그거부터 알아요. 아까 별 볼 일이 없다.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면 되죠. 별도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 차원, 평행 우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살고 있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국한되고 일부분적인 현상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잖아. 그래야만이 다른 외계의 생명체와 외계의 지적 생명체의 존재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인식을 존재하는 건 많습니다.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부턴가 지구촌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구촌. 그거는 지구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촌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성촌도 있을 것이고 금성촌도 있을 것이고 저 다른 태양계의 별들도 그래서 사는 존재도 있을 것이다. 이제 지구를 하나의 촌으로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만이 이
광대 우주나 우주 속에 있다라는 이 험하고 이 헛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념 체계에 갇혀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이제 우리는 그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지금까지 되게 불완전하고 그냥 주어주는 거였어요. 다 정기적으로 노적으로 뭐 해가지고 주어주는 것이지 정말 내가 체험하고 알고 싶고 아는 우주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이제 본격적으로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돼요. 자, 고전 물리학, 뉴턴 역학이란 뭐냐? 지금 과학은 뉴턴 물리학의 기준으로 했었던 건데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거시적인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 된 이해와 큰 거예요. 자, 뉴턴이 어떻게 생겼냐? 데카르트, 그 다음에 뉴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카르트와 레브리크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만류 인력을 발견했는데 삶은 영 아니옵시다입니다. 삶은 영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면 참 실망 그 자체입니다. 데카르트는 자, 뉴턴은 세계는 시계처럼 정확하고 예측이 가능한 세계였어요. 야, 시간은 1시 다음에 2시가 반만 오는 거예요. 아침, 저녁 정확하게 돌아가고 지금 우리가 하는 뭐 비행기, 뭐 열차 시간표 뭐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고요. 내가 서울에서 KTX가 떠나면 1시간에 어디 위치라는 거 다 알잖아요. 예측 가능하죠. 속도가 얼마로 갔냐면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뉴턴 데카르트적인 세계는 기계론적 요소화론주의예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인과율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거죠. 46분 됐습니다. 이제 15분 남아서 큰일 났네. 자, 이제 빨리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더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뉴턴 데카르트적인 세계관은 말이죠. 네.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시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절대 공간이 있고 지옥이라는 절대 공간이 있고 그렇죠.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을 합니다. 네. 글쎄? 네. 그런데 그러니까 객관적이면 정량적인 인식적 사물의 객관성과 제한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확정성이 역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간과 절대 그러니까 공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물은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나와 너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라는 절대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고 너라는 모습도 나오고 절대 너하고 나하고는 연관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양자 물리학은 뭐냐면 양자 물리학은 원래 원자 크기 이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다 들어가다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실존하는 시공간과 물질 에너지로 우주에 사는 근본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설명을 전혀 못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이루어진 현대 물리학의 위대한 업적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그리고 홀로그램 현상이에요. 이 세 가지가 현대 물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으로 서브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정신과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부를 이제 과학이라는 그 영역으로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자, 아인슈타인. 너무도 잘하는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절대 천국과 절대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내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절대 중심이 없어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중심이라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이에요. 우리 상대성 이론하고 맨날 저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상대성.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렐러티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에너지는 이코로 MC 제곱 물질하고 같다. 질량하고 같다.
이건 뭐냐? 에너지와 물질은 등가이다. 그 에너지와 물질은 서로 변환돼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원자력 폭탄을 알아내고 원자력 에너지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시공간은 분리될 수가 없다. 시간과 공간은 한 덩어리다 이거야.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 우리가 아는 우주에서.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시간 및 절대 공간은 없다. 모두가 상대적이다. 여기에 핵심. 보존 뉴턴 물리학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생명은 이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경희대 대학원에서 강의 한강 대학원에서 한에서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마침 거기 기독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석박사 코스에 15명이 참가하고 들어와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 없다니까 다 뒤집어져가지고 악을 쓰고 막 이랬던 기억이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밤은 심판받아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없다고 상대적이라면 이게 말이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위대한 과학자 막스. 저는 아인슈타인한테는 위대한 과학자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막스 플랑크는 위대한 과학자. 제가 막스 플랑크 2년간 있었는데 막스 플랑크 이 양자란 말을 처음으로 썼고 물리학의 근본 구조를 영원히 바꿔놓고 현대 양자 물리학의 시발점이 되는 이래는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동렬에 모이게 됐어요. 이 양자 물리학 할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 간단해요. 1900년도 1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13년 처음으로 논문 몇 페이지 되는 논문을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양자란 말을 처음으로 쓴 거야. 자, 이렇게 또 양자 물리학은 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은 천재 이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양자 물리학은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어요. 초기에는 약 30여 명의 천재들이 모여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주가 이제서야 알게 된 우주가 정말 어떤 구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근본적 차원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세기까지는 물질과학 문명이 20세기 정신과학 문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밑바탕을 이룹니다. 이 양자 물리학을 연구했던 이 물리학자들이 철학자가 돼버렸어요. 와이트헤드나 유명한 과정 철학자 아주 이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근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니까 이제 그걸 알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죠.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막스 플랑크가 지금 만나 있고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동전에 막스 플랑크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자 물리학의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Uncertainty Principle인데 이게 이제 플랑크가 이제 플랑크 상수를 갖고 이제 복잡해진다 수학적인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입자의 운동량, 속도와 위치는 동시에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KTX 얘기를 했어요. KTX가 지금 300km의 속도로 평균 200km의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1시간 후에 어디쯤 있는가 하는 건 우리 대전하고 대구 사이에 있겠죠. 딱 위치를 정확하게 꼽을 수가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시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속도를 알면 위치가 알 수 없고 위치를 알면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확률로만 이렇게 보여져요. 확률로만 이런 것들은 이게 경향성을 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보존 물리학은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내야 돼요. 재현성이 있어야만 이건 과학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학에서는 미시세계 불확정성은 사실 우리 마음과 정신들이 엮어내는 비물질적 현상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그걸 하나씩 볼 텐데요.
그러니까 불확정성이라는 것은 불확정한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가 아니라 관찰자가 선택하는 특정의 수단 방법에 따라 어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자의 그 수단 방법, 그 사람이 뭐를 택했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논란은 그러니까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300년 동안 했어요. 뉴턴은 입자다 했고 그 이후에는 또 100년 후에는 뭐 허이겐스 뭐 파동이다 또 한번 입자다 또 아인슈타인이 또 입자다 그랬다가 또 나오다가 알고 보니까 입자인 것이 동시에 파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 입자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게 입자로밖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파동을 측정하는 장비로도 완전 파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수단, 생각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자라고 생각하면 입자만 나타나고 동시에를 보여줘요. 이 우주는 인간에게 절대 전체의 모습을 보여요. 부분만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 무슨 보 닦아서 내가 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우주는 그렇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우주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정 수단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입자를 봐도 동시에 관찰돼. 단지 선택한 수단에서 어느 하나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냐면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이는 절대 객관이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주관으로 이루어져요. 보다 객관성이 좀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관찰자 의식이 관찰 대상의 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강원이 공론받죠. 요즘 여당과 야당은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이고 체험하게 되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마찬가지죠. 이제는 여당은 야 너 종박이 될래 안 될래? 종박이 안 될래? 종북이야? 너 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 현상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객관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이 사회적인 현상도 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뭐 세상에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했다고 말이죠. 이거 가서 떼거지로 몰려서 이게 세상이 거꾸로 뒤로 가나. 요즘 나는 열받아서 잠을 못 자 이게. 그래서 얘들이 지금 몇십 년 뒤로 가나. 어떻게 얻은 민주화인데 말이야. 이걸 다 떼어서 박정신 신부를 총살하라 하고 이 플래카드 들고 말이죠. 명동성당 앞에 와서 그 하는 인간들을 보니까 말이죠. 이 세상이 이게 어떻게 꺾어내. 박 대통령 안 따르면 전부 그거라 이거죠. 이제 종북이고 다 김정일처럼 다 뭐 하려는지 뭔지 지금 이 기세로 봐선 딱 그 모양 그걸로 갈 것 같아요. 자, 내가 원하는 거. 즉 절대적 객관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이게요. 또 관찰자 효과 1이 있고 2가 있는데 지금 1만 먼저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걸 피할 길이 없어. 주관들. 그래서 객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그러니까 역지사지하게 되면 보이지만은 내 생각도 하고 내 관점만 있으면 상대방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몸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몸이냐 입자냐를 볼 때 한 사람은 의학을 하는데 몸만 봐요. 그럼 마음을 못 보잖아요. 몸만 보면 마음을 볼 수가 있나요? 그럼 심리학자, 이 정신과 의사들은 또 정신만 봐요? 그럼 몸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봐야지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 선택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숙명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수단에 의해서 내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이 결정나고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동시에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우리는 결정적인 것을 하나만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는 사라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입자를 선택하면 파동은 사라져요.
하동훈 선택한 입자는 사람. 내가 몸만 보면은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만 보면 몸이 안 보여요. 이게요. 우리 수련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수련은 자기 세계밖에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이 확정되거나 그 불확정성 한쪽이 확정이 돼버리면 다른 한쪽이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불확정성 원리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리 이익성하고 똑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 사람 무릎을 칠 수밖에 없죠. 와,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리학자가 갑자기 확률적인 분포로만 얘기해요. 야, 꼭 어디에든지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 이 범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음양사상, 또 노자사상, 선불교 등의 핵심을 우리가 이제 설명이 가능,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자, 상보성 원리. 상보성 원리라는 것은 서로 보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은 하나가 안 보이고 두 개를 동시에 보일 수 있으니까 서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보, 컴플리멘터리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본질적 삶의 모든 이중성을 지녔기 때문에 상보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과학의 증명은 이 마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랬고 또 마음을 또 보는 사람은 물질을 못 보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상보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같이 봐야 돼요. 요즘 이제 통합의학 또는 이제 심신의학이 그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갖춰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병의 원인을 몸으로만 봤을 때 되는 것이 있지만 뭐 부러지고 뭐 깨지고 그런 거는 물질로 되죠. 그러나 마음이 아파서 물질이고 뭐고 이런 거는 도대체 뭐 깨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두 관점이 상호 보완적으로 돼야 돼요.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지 내 걸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물른다든지 이거부터가 이제 잘못된 삶이죠. 그래서 사회현상까지 우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의 조직의 원리라고까지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원리 이 두 개를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라는 또 물리학자 인류의 사성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수학적인 진술에 대해 상보성 원리는 철학적이고 포괄적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갔죠? 자, 이제부터 이걸 한번 지금 여기 그림이 뭘로 보이세요?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 분은 마귀 할멈이라고 그러고 한 분은 여자 얼굴 옆으로 보면요 아주 고운 여자가 이게 머리고 눈썹이고 코고 이쁘죠? 이게 모자를 쓴 얼굴이죠. 거꾸로 또 한번 봐봐요. 마귀 할멈은 이게 마귀 할머니 코고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자, 동시에 이걸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하나만 보여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이 양자 상태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는 동시에 두 개를 보고 뭘 하나 선택해야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로 여성의 높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이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양자 상태예요. 자, 이것도 이제 넘어가고. 자, 여기 어시어라는 유명한. 자, 여기 그림이 보면요. 여긴 분명히 검은 새죠. 예. 여긴 물고기죠. 근데 이 가운데로 한번 봐봐요. 두 개 겹쳐요. 하얀 거는 물고기고 까만 거는 새죠. 예. 이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 따라. 이 양자 상태. 우리가 까만 거를 보면 새만 보여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미묘한 색이 양자 상태를 보입니다. 자, 이 물고기도 여기도 물고기하고 새가 있는데 동시에 하나만 물고기만 물고기만 쫙 가는 거 같고 새만 새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요. 박진양. 이제 봐요. 지금 여기 이 그림은 이 천사예요. 천사. 근데 여기는 악마예요. 선과 악도요. 같이 있네. 동시에 있는데. 선을 보냐 악을 보냐 하는 거가 이게 절대
그러니까 절대 악과 절대 선이라고 또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김정일 같은 저런 집단은 지네들이 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에? 거기에 믿음의 팔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도 그 지네들이 절대 선이라고. 지네들이 보는 세계는 그것만 선택했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도 이해가 되죠. 철천지원을 때려 죽여야 될 것이 아니라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죠? 자, 이 선과 악도요. 내가 천사를 보느냐, 이 악마를 보느냐 하는 거가 그거. 자, 여기도 이제는 몇 가지요. 자, 파란 놈, 까만 놈, 노란 놈, 빨간 놈이 네 개가 다 겹쳐 있어요. 근데 동시에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 놈은 보면 노란 거, 빨간 가만히 보다 빨간 것만 볼 때는 노란 거 딴 거 안 들어오고요. 다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죠. 다양한 사람이. 아, 불교 신자는 불교 그것만 다 보이고 기독교 신자는 뭐 오로지 예수하면서 명동 이 일대에서 맨날 해도 그 사람들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다 불쌍한 거야. 이게 또 얼마나 웃겨. 우리가 뭐 거꾸로인데.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 비난, 야, 저 무조건 비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절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죠. 자, 여기도 뭐 물고기가 있고 까만 물고기, 하얀 물고기 다 마찬가지고 이 새도 말이죠. 하얀 것만 따라가다가 이제 이게 아무튼 이 부분에 보면 하얀 놈하고 같이 있죠. 우리가 동시에는 안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요. 자, 여기 이걸 아주 재밌어요. 우리 세상이 또 어떻게 되어가느냐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들은 이쪽에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분명히 좀 올라오고 있죠. 네. 근데 이쪽 사람들은 좀 내려가고 있죠. 그렇네.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한쪽은 계속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데 부분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요. 이 세상은 국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문제. 어떻게 이게 한쪽은 계속 올라가고 한쪽은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네? 전체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 삼성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세상 문제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집도요. 까만 노를 바닥으로 보면은 여기 쪼그리 앉아 있고 계단이고 여기 뭐 하인이 뭐 나누고 뭐 딱 있죠. 네? 그런데 꼭 또 싹 보면 까만 게 천정으로 보면 말이죠. 여기 매달려 있고 다 있고 저 계단은 좀 이상하지만 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동시에는 볼 수 없는데 아무튼 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을 인식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삼불교에서 네가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단타였다. 네가 거꾸로 와. 네가 가다가 예수를 만나면 단타였다. 왜 이건 뜻이에요? 수다 이게요. 부처도 이 삼불교에서는 부처도 수단이에요. 예수도 수단이에요.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만 보고 부처를 선택했기 때문에 부처만 보고. 그죠? 자, 내가 깨달음의 저 강을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방법이 나는 부처를 통해서라도 예수를 통해서라도 강을 건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룻배를 묶어놔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룻배를 뒤집어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선불교에서는 이 핵심을 빼뜨는 거예요. 야, 네가 가다가 그 부처라는 그 수단 때문에 너는 본질적으로 깨달음을 안 잡는 거야. 예수라는 수단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다 수단이라. 이 수단이 내가 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불확정성 원리. 네? 내가 선택하는 수단 때문에 반대를 잃고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고민했다. 노자는 도에 대해서 관찰 수단이 도를 교란시키는 것에 대해서 노자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경 81장 제1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해서 도를 말로 표현하고 글로 나타내는 순간 도는 이미 도 자체가 아니다.
말이라는 수단을 통하는 순간 도는 도가 아니고 글이라는 수단으로 택하는 순간 이제 이해가 돼요? 이 수단을 택하는 순간 수단의 그 수단 때문에 나는 뭔가를 포기해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노장 50년째 지잡으로는 언잡을지. 아는 사람은 말을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라는 수단을 아는 체 하는 순간 나는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자는 결국 말을. 왜냐하면 이 이중성과 이 불확정성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즉 도는 언어나 개념에 손들 수밖에 없고요. 도를 모르는 사람만이 도를 아는 체 하고요. 지식, 언어나 개념은 측정 수단이에요. 측정 수단이 도를 방해하듯 도도 양자물려도 똑같아요. 이 도라는 그거는 언어로 표현, 언어도도 아니에요. 언어로 표현. 근데 내가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고 글로 표현하는 순간 그 글과 언어를 넘어선 그 무엇이기 때문에 전체의 모습인데 이 수단을 통해서는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의 모습이. 이런 비결정. 그래서 이제 도적인 삶이란 뭐냐면요. 도적인 삶이란 조심조심 사는 거예요. 네? 뭘 하나 딱 선택해서 말이죠. 이것만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이 선택이 나는 그러니까 조심조심 사는 게 도면 덕이에요. 도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중성과 경향성을 철저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하염없음을 하고 일없음을 일한다. 위무위 사무사 이 육식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을 이루고도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만물을 사랑하고 양육하되 주인 노릇 하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이룬 것에 머물려 조심 하는 것이 이 도덕이에요. 이게 뭐 조금 으쌰으쌰 그 말이야. 갑자기 요즘 다 종국놈들 때려 잡아야 된다고 이것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이 함정이 빠지면요 사고가 경직되면서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런 이 수단에 이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 그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자가 그러죠. 알되 안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사는 것이 있으면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는 게 이게 병이고 하질이라는 거죠. 네? 아주 노자는 이 삶의 본질을 정확히 양자역학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재의식은 자신이 선택해서 보는 것만 믿고 잠재의식은 믿는 것만 본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초과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끝내요. 아니 저 그런 거 없어요. 잠재의식은 보는 거 믿는 것만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의식의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잠재의식은 믿는 것만 보게 되고 보는 것 현재의식은 보는 것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갇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가고 이제는 여기 끝내야 되겠죠. 양자역학에서 꼭 비국소성 원리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비국소성 원리. 벨의 정리라 그래가지고 이거 좀 넘어가면 이 벨이라는 사람이 이 벨의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1998년이요. 93년, 98년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죠? 네. 사물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양자 물리학적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고전 물리학적으로 다 풀리. 네가 왜 내가 되고 내가 왜 네가 될 수 있느냐? 야 이렇게 다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니까 하나더라 이거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삶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비디오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걸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확정된 과거도 확정된 미래도 없이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양자역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다 비국소성 존재. 그러니까 우화일체 범하이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우리 동양 사상의 똑같아요. 이 우주가 나 하나고 범하이려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 동양 사상이 다 있었던 건데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완전히 과학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약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물질이란 고정 불면된 것이 아니고 아까 물질의 본질을 봤죠. 네.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이었죠. 자, 색즉시 공이라는 의미를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본질적인 말 그대로 해석하니까 공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은 그 공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네. 공 즉시 색이 들어가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뭔가 있다라는 것은 있다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렇지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네 가슴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지. 천국 어디 어떻게 가서 가면 있다라고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제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 예수님, 노자 다 보면은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객관이는 없다는 걸 알았지 이제. 네. 우리 절대 객관이 있다고 믿는 순간 선과 악과 죽일 놈과 살릴 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주는 분리돼서 모든 시간 공간은 너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그 결과 모든 것은 무시간 무공간적으로 서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우주 공간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수한 입자들을 합력해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양자 물리학을 통한 현대 물리학의 최고의 중요한 파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여기 이제 홀로그램 또 이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많이 유익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다행스러운 것은 현대 과학적 의미로 조명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우리 동양 사상에다가 귀착시키니까 더 좀 흥미롭네요. 아무튼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똑같이 얘기를 들었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 다 같이 호흡을 했죠? 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다. 하나다. 네, 우리는 하나 됩시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우리 가로막힌 철조망도 우리가 한번 녹여내 보시고 우리 남북통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로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입으로 공약한 것은 행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어떤 종적인 관계보다는 행적으로 옆을 넓혀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 좀 서로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감추어진 우리의 지성을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국가 앞에 또는 세계 인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날을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식당을 우리 오래된 우리 회원님들은 이용을 많이 하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장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변동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같은 회원이고, 함께 우리 식당을 많이 이용했던 미소 식당 있잖아요. 네.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일직선으로 그냥 쭉 가셔서, 저기, 낙원동 큰 길만 넘어서면 바로 그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미소 식당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 식당이 이제 환경이 많이 좀 변했습니다. 그 앞에서 호텔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호텔 손님을 막기 위해서 좀 그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됐건 이제 음식도 좀 깔끔하게 좀 잘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직에 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발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는 좀 철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강의해 주신 우리 박사님에게도 제가 이 내용 그 문안을 좀 정리를 좀 부탁 올려가지고 매해마다 이걸 차곡차곡 저희가 보존하겠습니다. 보관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분명히 그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착자를 해서.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이제 준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염려 마시고 그것을 좀 알뜰하게 우리는 챙겨보도록 좀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실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 총장께서는 우리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태극기, 네. 그 전기 인수 받으시고, 네. 또 그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회원 명부가 사실상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처음 우리가 입회 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회 원서는 바로 뭐냐면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준비니만큼 입회 원서를 또 안 내신 분들은 오늘 여기 마저 좀 몇 장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광고. 아, 예. 광고. 다음 강의 광고. 오늘 강의 내용을 시리즈 좀 한번. 다음 강의 광고 안 해도 돼요? 오늘 우리 이정식 회장님 제가 뺄게요. 김정식이 서울 바꿔? 서울 바꿔 앉은 자리죠. 이정은이가 네? 네. 다음 강의 광고 안 해도 돼요? 강사님을 좋은 분을 아주 다음 강의 모셔가지고 첫 테이프를 잘 끊어줬습니다. 다음 강의 광고. 네, 그리고요, 분명히 오늘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 소감이 다 좀 새롭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좀 질 높은 그런 강사님을 모셔서 정말 참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뒤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좋고요. 온라인상에서 우리 카페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좀 이용해 주세요. 카페 가입도 좀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오늘 전화를 하니까 오신다고 혼난 얘기 같아요. 여기 뭘 보고 계세요? 여기 회원이시요? 심부름기. 아이고, 분명 전화를 해가지고. 자. 사무총장 어디 갔어요?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써야지. 그럼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총장님, 내가 오늘 볼펜 안 갖고 볼펜 안 가져왔어요? 볼펜 여기 있습니다. 거기다 하면 되나? 강의하는데 양재 물리학으로 강의하니까 아주 입회 원서 용지. 예. 다 나갔어요 벌써? 야, 오늘 인기 좋네. 입회 원서 좀. 예, 잠깐만요. 그리고요, 오늘 참 우리 순수한 회장으로 처음 나오신 분들께 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식당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게 다 뭐 어쩔 수 없네요. 저 책상 위에 저렇게 더럽게 놓고 갔어요. 다 나갔나? 다 나갔나 봐요. 저러면은 다음 사무실에 필요 안 줍니다. 걸려가면 닦아야 돼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져가야지.
예. 이거 누가 이렇게 안 됐어 이거? 몰랐는데 안 되잖아요. 옆에 용지가 모자라네. 예, 거기 이거 아이가 언제 쏜 거예요? 아니 사무총장. 동맥북입니까? 왜요? 왜? 말씀하십시오. 내가 오늘 신입 회원을 우리가 어디서 하고 잘 가운데